저는 간호사정에서 주관적 자료로는 환자가 말한 입원 2일 전부터 음식을 잘 먹으려 하지 않았다랑 37.7도에서 38도 정도의 열이 있어서 상비약 해열제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그리고 입원 1일 전 2, 3일 구토한 후로 물도 거의 삼키지 못했다가 주관적 자료로 보았고, 객관적 자료로는 바이탈 사인인 체온 39.1도랑 호흡 96회랑 맥박 96회랑 호흡 24회, 혈압 80에 40이 객관적 자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호 문제는 발열, 수포성 발진, 구토, 구강 점막 건조 이 네 가지가 간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제가 간호사정한 거는 주관적 자료로는 첫 번째 2일 전부터 음식을 잘 먹지 않으려고 했고, 열이 있어서 해열제 복용을 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입원 전에 구토한 후로 물도 거의 삼키지 못했던 거, 그리고 금요일 새벽부터는 열과 처지는 증상이 있고 발바닥과 손바닥에 수포가 관찰되어 응급실 경과하여 입원을 했다는 게 저는 주관적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 자료는 우선 체온이 37.7도에서 38도로 나온 거, 그리고 이제 바이탈 사인 잰 거, 그리고 입안 수포성 발진, 그리고 구토, 입이 아파서 물도 마시지 못한 거랑, 구체적으로 2, 3회 정도 구토한 후로 물도 거의 삼키지 못했다는 게 저는 객관적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조직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해봤는데, 우선 배설 영역에서는 구토를 심하게 호소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관계 부분에서는 어, 이 3살짜리 남아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엄마가 이 아이를 매일 관찰하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통증을 가장 먼저 인식을 했고, 그래서 아이의 불편함을 새벽이지만 바로 알아채서 바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기가 이 대상자가 엄마와의 관계가 되게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아기라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한번 네, 자료 조직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혹 문제는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7.7도에서 38도로 이 열감을 호소한 부분,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 좀 높은 거, 그리고 입안 수포성 발진이 생긴 거랑 처진이 증상을 호소하고 발바닥과 손바닥에 수포가 관찰이 되는 거. 네, 이 네 가지가 간혹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럼 간호 진단 네, 추론 과정 적용한 것. 네. 네. 질문 1번 간호 진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진단적 추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는 간호 진단이랑 상호 협력 문제 의학 진단을 했는데요. 간호 진단은 질병 외상으로 인한 인간 반응,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하고, 상호 협력 문제는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생리적 합병증을 주된 관심으로 하고, 의학 진단은 질병 외상 병태 생리 중심을 주된 관심으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저는 우선 간호 진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진단적 추론 방법에는 어, 진단적 추론 과정은 패턴을 알기 위해 자료들을 모아놓는 인지 과정이고, 추론 방법에는 연관성에 따른 자료를 분류하고 적합한 기준의 설정과 비교를 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 문제와 강점을 추론하고 관련 요인들을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제 2번 간호 진단 상호 협력 문제, 의학 진단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간호 진단은 책임을 간호사가 지고 상호 협력도 간호사가 책임을 지지만 의학 진단은 의사가 책임을 지고 주된 관심이 간호 진단은 대상자 중심, 상호 협력 문제는 병태 생리 중심,
의학 진단은 질병 외상, 병태 생리 중심 이 차이라고 봤습니다. 네, 저는 간호진단 상호협력 문제, 의학진단 간의 차이점은 우선 간호진단은 독자적 간호행위이고 상호협력 문제는 일부 독자적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 의학 문제는 의존적 간호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간호진단은 간호사가 중재를 지시하지만 상호협력 문제는 간호사는 문제 예방과 감소시키는 조치를 하고 의학진단은 의사가 치료를 하며 예방을 위한 일차적 중재를 지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간호진단은 의학 진단과 무관하며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호 협력 문제는 질병이 존재할 때만 존재하고 의학 진단은 질병이 존재하는 한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3번 사례 연구 대상 정 씨의 간호사정 결과에서 간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단서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어 1일 2번 2일 전부터 음식을 잘 먹으려 하지 않았다와 미열이 있어서 상비약 해열제 복용을 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구토한 후로 물도 거의 삼키지 못했다와 손바닥과 발바닥에 수포가 관찰된 것이 저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 사례 연구 대상 정 씨의 간호사정 결과에서 간호 문제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단서는 우선은 호흡이 24회로 나온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금일 새벽부터 열과 처지는 증상이 있고 발바닥과 손바닥에 수포가 관찰이 되었고 구토를 하고 소화불량을 호소한 것 또한 네,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백혈구 수치 검사를 했는데 17.00으로 백혈구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거, 입술이 갈라지고 구강 점막이 건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4번에서 질문 3에서 작성한 단서들 간의 연관성이 있,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연관되며 그것이 어떤 간호 문제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저는 연관성은 일단 발열과 그 점막 건조랑 입이 아파서 물도 마시지 못함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게 어떤 간호 문제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가에는 어, 일단 열이 나는 거랑 백혈구 수치과 연관성이 보여서 그것의 중요 단서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질문 3에서 작성한 단서들 간의 연관성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연관되며 그것이 어떤 간호 문제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은 체온은 37.7도에서 38도라는 것과 입안 수포성 발진 그리고 구토, 입이 아파서 물도 마시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대상자에게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과 입안의 수포성 발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의 백혈구 수치와 소죽구병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5번, 질문 4의 가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간호 문제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 대한 대답으로는 간호 문제는 발열과 수포성 발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은 수족구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백혈구 수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발열과 수포성 발진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는 질문 4의 가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간호 문제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우선 어 저도 어 열이 나고 수포와 발진이 생기는 것의 원인은 저도 수족관병이라는 생각이 들고 약물 복용이 필요한데 입이 아파서 물도 못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경구약 복용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을 투여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맥 주사로 약을 투여한다면 약물 알레르기가 없는지 아이에 대해서 잘 한번 관찰해 보고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